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 뭐 불교 교리의 요약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 중에 5으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5가지 장애에 대한 공부를 좀 심층적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과정에 와가지고 외도 유행승들이 비구들한테 아니 우리도 장애를 버리고 사무량심을 닦아라 라고 말하는데 당신들하고 뭔 차이가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구들이 답하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쭌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자비휘사 사무량심은 이러한데 그 사무량심 각각에 대해서 자비, 희사 각각에 대한 심해탈에 대한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심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라. 각각 자비, 희사, 심해탈이 궁극을 어디로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심해탈은 그 궁극이 어디예요?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개념을 우리 제3선 내지 제4선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비심해탈의 궁극은 어딘가요? 공무변적. 희심해탈의 궁극은 식무변적. 그리고 사심해탈의 궁극은 무소유적. 이렇게 알려줬죠.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무소유처까지 대응하는 궁극 이것에 의해서 아하 불교에서 삼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삼매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통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구차재정 9단계의 삼매를 토대로 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진행하는 이런 9개의 토대가 있다. 에서 거기에 4개의 토대가 더해지는구나.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4가지가 더해져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토대라는 것이 13가지가 되는구나. 구차재정 플러스 4가지 심해탈. 이런 부분까지를 본 거죠. 그렇게 이제 자비희사 심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략하게라도 심해탈이란 심해탈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교재는 지난주에 드렸죠. 여러분 저기 지난주 교재에 보면 강부부님은 오늘 드렸고요. 지난주에 그 교리문답의 작은경 드렸는데 아니지 교리문답의 작은경이 아니고 자와 함께함 경. 자와 함께함 경이 끝나면 바로 거기에 교리문답의 큰경 심해탈 부분 해서 나눠드렸죠. 심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요 43번 경에서 설해진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에 대한 교리적인 토대라고 보고 오늘 바로 이거 교리문답의 큰경이 말하는 심해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주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안내 드린 걸로 마쳤죠.
자, 뭐 그런 이해 위에서 심해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에서 일단 해탈이라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용어적으로 좀 보려고 했어요. 일단 해탈은 위무띠라는 단어예요. 위무띠, 뭐 여성명사 이렇게 돼 있고 위무짝띠에서 왔다. 위무짝띠에서 왔는데 뭐 영어로 보면 릴레이즈, 딜리버런스, 에만시페이션 이래 되는데 해방, 방출, 석방 뭐 이래서 뭐 기본적인 의미가 풀려나다 이런 얘기죠. 풀려남. 풀려남이란 말을 해탈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위무띠, 풀려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이럴 때 이제 위무자띠에서 왔는데 위무자띠는 뭐냐라고 하니 위문자띠, 위문자띠라는 동사의 패시브해서 이제 수동형이에요. 위문자띠의 수동형. 그냥 이건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자 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위문자띠가 뭐 릴리즈, 딜리버 이래 되니까 위문자띠는 그 수동형이어서 to be released, to be free, to be emancipated 뭐 이래서 그러니 위문자띠가 해방된다, 석방된다, 풀려난다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위무띠. 그러니까 위문자띠는 이게 동사죠.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풀려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탈, 위무띠란 말이 쓰였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위무띠, 해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건 뭐냐 하면 해탈 중에서도 심해탈을 보려는 거거든요. 심해탈은 빨리오르는 뭐 해탈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때 원래 이 심은 찢다잖아요. 그런데 이 찢다가 뭐 찢다가 그 밑에 보면 찢도 is the form that 찢다 takes in compounds 해서 복합으로 쓰일 때 찢도로 나타난다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찢다로도 쓸 수 있고 찢도로도 쓸 수 있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해탈은 빨리 오르는 찢도 위무띠 요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런 그 찢도 위무띠 심해탈 그러니까 마음의 해탈이에요. 마음의 해탈이라는 건 뭐죠? 심의 풀려남 이런 의미가 되죠. 무언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풀려난다. 이렇게 하면 심해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일단 뭐 심해탈에 대한 이해를 요리하기로 하고요. 자, 요 경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의 큰경 중에서 심해탈 부분입니다. 도반이요. 불고불락의 심해탈의 증득을 위한 조건은 몇 가지입니까? 도반이요. 불고불락의 심해탈의 증득을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1.
즐거움의 버림과 2.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3. 만족과 4.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일인데 그 없고로 바꿔주세요. 제가 이 표현을 바꿨어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 사념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불고불락의 심해탈의 증득을 위한 4가지 조건입니다. 불고불락의 심해탈이란 말을 쓰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랬는데 지금 경은 어떻게 말하는 거죠? 불고불락 이러면 우리가 불교 수행을 특징 짓는 것으로 무엇을 보죠? 느낌이라는 측면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른 수행법들, 다른 종교의 방법들이 특히 인도에서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라면 불교 수행은 어때요?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행복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불교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어떤 즐거움이 수반되는지를 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설명을 해봤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불고불락의 심해탈 이 얘기는 뭐예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불리우는 심해탈이니까 뭐죠? 마음의 해탈 이거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마음의 풀려남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라는 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함께하는 고러한 상태에서 마음이 풀려나 있다. 무언가 마음을 붙잡는 거로부터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고불락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제4선이죠. 그러니까 제4선의 성취 상태에서 이제 제4선이라는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이런 과정을 놓고 그런 과정에 의한 마음의 풀려남, 무언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라한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풀려져 나가는 거겠죠. 불고불락이라는 그 상황만큼의 단계 지어진 풀려남, 요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요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스메타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제4선, 그러니까 불고불락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4선의 상태입니다. 그럼 제4선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고불락이라는 불고불락은 그대로 평정이죠. 그러니까 불고불락이라는 평정이라는 이러한 개발된 느낌이 수반되는 상황, 요 상황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느낌을 말하는 5가지 기능 중에 괴로움도, 고뇌도, 즐거움도,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되고 다 버려지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평정의 상태가 제4선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바로 그 제4선의 성취라는 그 정형부 상태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1, 2, 3, 4 번호를 매겨준 거죠. 그대로 이제 제4선의 성취 상태를 말한 거예요. 1번 즐거움도 버려야 되고
2번 괴로움도 버려져야 되고 3번 이미 만족과 4번 불만들이 사라짐으로. 즉 5가지 느낌의 기능 중에 앞에 4가지가 다 사라지고 나면 불고불락의 느낌만이 남게 됩니다. 요거 평정의 상태입니다. 그때가 제4선입니다. 이렇게 좀 말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4선만큼의 마음이 풀려남이라는 불고불락의 시메탈. 요거는 이렇게 4가지 느낌의 기능들의 버려짐으로 인해서 제4선에서 얻어진다. 이렇게 이제 증득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반이요. 무상시메탈의 증득을 위한 조건은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무상시메탈. 역시 마음이 풀려난 건데 어떤 만큼 풀려난 거냐 이거죠. 앞에서는 불고불락이니까 제4선 이래서 제4선만큼 마음이 무언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에게서 풀려난 거였죠. 이제 무상시메탈은 뭐예요? 무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만큼 풀려난 거죠. 강부부님 무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죠? 무상. 상을 짓지 않는 상태를 여기서 상은 뭘 말하죠? 상이라는 건 아니 설실에 들어와 있는 법을 이야기하죠. 뭐 유사한 그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 위에 원문을 보면 니미타. 그렇지. 니미따야 쟤또 위무띠야 이래가지고 무상이라고 했는데 상이라는 것이 니미따를 말하죠. 그러니까 니미따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색성향 미촉 법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황. 요걸 말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미따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 감각 대상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 탐진치가 작용치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니미따 아님의 상태. 대상을 더 이상 탐진치 때문에 왜곡한 상태로 보지 않고 표현하자면 대상이 대상 그대로 보여지는 뭐 이런 상태죠. 그러한 만큼 마음이 풀려난 것. 무상시메탈 이렇게 되겠죠. 니미따의 개념 보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무상시메탈의 증득을 위한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상에게, 그러니까 니미따에게 작의하지 않음과 무상의 요소에게 작의함. 이건 뭐 같은 말이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에 작의한다. 라고 하면 상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상태. 그런데 그거 안 해야 무상시메탈이야. 이 얘기가. 역으로 무상의 요소에게 작의한다. 탐진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왜곡되지 않은 대상 자체에 작의한다. 라는 게 그대로 무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2가지 조건이 있다. 도반이요. 이것이 무상시메탈의 증득을 위한 2가지 조건입니다. 도반이요. 무상시메탈의 유지를 위한 조건은 몇 가지입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니미따 아닌 상태에 작의를 해서 무상시메탈 했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길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박호부님, 아라하는 무상시메탈의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까요? 아라하는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답이죠. 왜냐하면 아라하는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라하는 니미따로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니미따를 만드는 탐진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수행의 과정으로 말하니까 아라한 같은 경우, 뭐 아라한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무상시메탈 한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도반이요. 무상시메탈의 유지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상에게 작의하지 않음과 무상의 요소에게 작의함. 요건 앞에 두 가지 그대로죠. 무상시메탈을 증득에 필요한 그 상태가 증득되었다고 필요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증득할 때 필요한 그게 그대로 유지돼 줘야지 무상시메탈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더해지죠. 이전에 누적한 것 이랬어요. 도반이요. 이것이 무상시메탈의 유지를 위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랬는데 이전에 누적한 거란 뭘 말할까요? 정보부님 어떠세요? 이전에 누적한 거 이건 무슨 얘기일까? 식인가요? 식. 유등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전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수행력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가 무상시메탈을 증득해가지고 하루를 있어야지 이렇게 맘먹어가지고 하루를 있다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수행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자면 수행의 힘이 받쳐주는 만큼 하루를 있어야지 일주일을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원하는 만큼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의 힘이 받쳐주는 만큼 있게 된다. 요 개념이 수행이 쌓인 거 이전에 누적된 거 요 의미예요. 요거는 요게 이제 우리가 요새 메커니즘에서 교리문답의 작은경 보고 있잖아요. 그 교리문답의 작은경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거기에서 요런 표현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스님 어떻게 상수멸의 증득이 있습니까? 묻거든요. 상수멸하고 무상심삼매, 무상심해탈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상, 니미타 없음의 상태, 탐진치 없음의 상태가 삼매의 개념에서는 상수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상수멸의 증득이 있습니까? 도반 위사가요. 상수멸을 증득하는 비구에게 나는 상수멸을 증득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을 증득한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을 증득했다라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그렇게 심을 닦은 그것이 그런 상태로 이끕니다. 이게 뭐겠어요? 상수멸에 들어가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닦았느냐? 수행을 해서 마음을 고도의 상태로 향상했느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수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상수멸에 들어가지는 거지 상수멸에 들 거요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무상심해탈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누적한 것 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도 타당하겠죠. 네, 그렇게 보자고요. 도반이요. 이것이 무상심해탈의 유지를 위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도반이요. 무상심해탈의 나옴을 위한 조건은 몇 가지입니까? 도반이요. 무상심해탈의 나옴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상에게 작의함과 무상의 요소에게 작의 않음. 도반이요. 이것이 무상심해탈의 나옴을 위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건 거꾸로죠. 들어갈 때는 니미타에 작의 안 하는 일을 통해서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역시 쌓아놓은 수행의 힘이 이만큼 유지시켜주다가 그게 다 되면 더 이상 니미타 아닌 상태를 작의하지 못하게 되면 나오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무상심해탈 얘기가 소개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심해탈에 대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도반이요. 무량심해탈. 무량심해탈 뭐죠? 이제 자비희사심해탈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무량심해탈 때문에 이 심해탈 보고 있는 거죠. 무량심해탈과 무소유심해탈과
공시메탈과 무상시메탈 네 가지의 시메탈을 말하면서 이 법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까? 아니면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는 사실은 이제 불고불락의 시메탈을 처음에 소개를 했죠. 그리고 무상시메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주제가 전환되면서는 뭐라 하냐 하면 불고불락의 시메탈 이야기는 빼죠. 빼고 무량시메탈, 무소유시메탈, 공시메탈, 무상시메탈 네 가지를 말해줘요. 이 네 가지가 이게 말만 다른 겁니까? 뜻도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건 왜 불고불락의 시메탈은 포함 안 하고 분명히 전체적으로 5가지 시메탈을 말하면서 4가지 시메탈에 대해서만 같은지 다른지 이걸 말할까?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한국어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일단 불고불락의 시메탈은 제4선이다라고 우리가 봤죠. 그러면 제4선 불고불락의 시메탈 이게 따지자면 이게 톱 바닥이야, 바닥. 자, 이 위에서 지금 뭐가 있나요? 첫 번째 무상시메탈 아니지? 무량시메탈 그랬죠. 무량시메탈은 뭐였죠? 자비희사 시메탈이잖아. 근데 자시메탈의 궁극, 그러니까 자시메탈이 완성되면 어디가 그랬죠? 깨끗함이잖아. 그러니까 제3선 내지 제4선 이렇게 깨끗함의 영역으로 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 구체적으로 된 게 있죠. 제4선이라는 불고불락의 시메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4가지만을 말한다는 것은 이 4가지가 모두 제4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제4선만큼 마음이 풀려난 상황 위에서 나머지의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량시메탈에서 말하는 깨끗함을 궁극으로 한다라는 요 말은 이게 우리가 이런 뭐 변정천 이렇게 볼 때 제3선도 포함하고 대표적으로 정거천 뭐 이러면 제4선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깨끗함을 궁극으로 한다라는 말을 제4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3선 내지 제4선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자무량심의 시메탈, 자시메탈의 궁극은 제4선의 깨끗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가 이제 무량시메탈 나오고, 그 다음에 무소유시메탈이라는 건 뭐예요? 무소유시메탈은 당연히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넘어서서 있는 거잖아. 이건 제4선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4선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공시메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시메탈,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근데 공시메탈 제4선 위에 있구나. 일단 이렇게 보고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무상시메탈. 무상시메탈 이거 제4선 위에 있다라고 보아야겠죠? 방금 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상수멸과 대응하는 위치잖아. 니미타 없음 이 상태니까. 탐진치 없음의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수멸과 대응하는 그 단계니까 당연히 제4선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경전은 전체적으로 불고불락의 시메탈, 무량 시메탈, 무소유 시메탈, 공시메탈, 무상 시메탈 5가지를 말하지만 불고불락의 시메탈은 토대요, 바닥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죠. 이 위에 있는 4가지만 가지고 이 4가지가 말만 다른 거야, 뜻도 다른 거야. 요렇게 지금 묻는 거죠. 예, 요런 주제입니다. 이어보겠습니다. 도반이요, 무량 시메탈과 무소유 시메탈과 공시메탈과 무상 시메탈, 도반이요, 방법에 따라 이 법들이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방법이 있고, 방법에 따라 이 법들이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4가지가 표현은 어쨌든 다르죠. 그치? 이름이 다른 거야. 그죠? 어쨌든 각각 이름이 다른 거니까 표현은 달라요. 이런 상태에서 의미가, 이 4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같은가 다른가? 요걸 질문하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방법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는 같고 저런 방법으로는 달라. 경전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본 주제가 되겠죠. 도반이요, 그러면 무엇이 방법에 따라 이 법들이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방법입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뭅니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시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무량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이 사무량심을 하여간 온 세상으로 펼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세상하고 다툴 일이 없는 삶,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무량심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다투는 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죠? 자비희사,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가 좋으니 나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네가 아무리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내는데, 여기에서 세상과 다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을 상대로 다투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을 묶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해탈이라고. 요게 무량심해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4가지 심해탈의 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도반이요, 그러면 무엇이 무소유 심해탈입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무소유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무소유 심해탈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이런 설명을 해봤었죠. 저기
정보부님, 그 세상에 존재하는 요소,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 몇 가지로 된 게 있나요? 부처님은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지수학분 공식. 그죠? 아지타 깨사깜발리라고 하는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라고 말해서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물질에 종속된 거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단멸론이잖아요. 유물론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 형태에서 육계로서 구성되었다. 지수화풍 공식. 그렇게 표현해서 식이라는 이 마음이 물질에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요 개념을 분명히 해줬잖아요. 그럴 때 지수화풍 요거 뭐예요? 이건 색이죠. 그러니까 색, 그 영역으로 보면 색계 해서 제4선까지의 영역이죠. 그런데 삶에는 지수화풍에 종속되지 않은 또 다른 게 있죠. 뭐가 있나요? 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이라는 건 뭐죠? 지수화풍 4대를 결합해가지고 어떠한 것이라고 물질을 규정해주는 이게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지수화풍 자체로서는 존재의 의미를 못 가지죠. 그게 물질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덩어리를 가지고 컵이라고 말하지 않죠.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덩어리가 안으로 공간이 있고 밖을 공간이 쌌을 때 요렇게 해서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이게 커피잔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라는 것이 지수화풍 4대를 결합해가지고 개념을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규정해 주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건 세상을 보는 게 그런 거죠.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되는 경향을 가지면 색계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때요? 공무변처라고 하는 경지가 오는 거죠. 여기부터는 색상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색상을 초월했죠. 넘어섰죠. 색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경향을 넘었다고요. 이런 상태로 무색계라고 불리우는 이런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물질의 영역에서 이렇게 색상을 넘어서는 공무변처 이랬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죠? 식무변처가 나오죠. 식무변처, 이 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지수화풍, 공, 식, 요 6가지를 육계라고 말하잖아. 그죠? 육계, 나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에 제4성까지는 지수화풍이라는 그 물질적인, 직접적인 요소, 이것에 제약받는 그런 영역을 말한 거죠. 그거를 물질에 대한 경향성을 넘어서 가지고 공무변처가 성취되었다라는 개념은 그 색상이 넘어서서 오직 공간만으로 가득하다라고. 근데 사실은 공간도 따지면 물질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것도 직접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은 물질과 연결된 개념이죠. 물질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과 연결된 개념의 공간이 무한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수행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까지도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을 규정하는 거 이래 되겠죠. 그것까지 넘어서니까 이제 오직 마음만이 가득하다. 이런 상태로 식무변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나요? 이 다음 단계가 무소유처 이래 되잖아요. 무소유라는 건 무슨 말이죠? 무소유. 우리 저기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는 뭐예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거죠. 근데 무소유처라는 여기서 무소유는 뭐예요? 있는 바가 없다 이 얘기죠.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 요소인 지수화풍에 대한 경향성 일찍 떨궈냈고 공간에 대한 영역 넘어서서 마음만으로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경지를 넘어서고 나니까 이건 뭐예요?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인간인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벌써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이 비어있는 상황이 됐잖아. 거기에 오직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넘어서고 나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있는 바가 없다라는 의미의 무소유처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 공부로 여기까지가 사실은 상의 증득을 통한 영역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넘어서면 뭐 비상 비비상처 해서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없다 할 것도 아닌 뭐 그런 상황으로 뭐 우리가 뭐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가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비상 비비상처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소유 심해탈이란 말이 나왔어요. 무소유 심해탈 뭐예요? 이거는 뭐 이런 거 아닐까? 지수화풍 공식 6개로 내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낮은 삶에서는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그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내꺼 하는 이런 소유적인 삶의 영역도 있고 그것이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왔다가 다시 존재에서도 이런 지수화풍 넘어서고 공도 넘어서서 마음만으로의 존재 상황 있다가 그것도 넘어서고 나니까 이젠 뭐 나라고 하는 개념 마음도 몸도 다 없네 라고 삶을 이해하는 어떤 경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지수화풍 공식으로 구성된 이 6개의 나라는 것이 존재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붙잡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나고 세상이고 이렇게 붙잡히잖아. 그런데 무소유처를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의 붙잡음으로부터 내가 풀려났다. 내 마음이 그러한 존재의 붙잡음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되니까 심해탈이 된 거죠.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성취 상태, 무소유처를 성취한 그 상태가 내 마음이 이만큼 풀려난 상태. 그래서 무소유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소유 심해탈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무소유 심해탈이다. 도반이요. 그러면 무엇이 공심해탈입니까? 이제 공심해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이렇게 숙고한다. 이것은
아에 의해서도 아에 속하는 것에 의해서도 공하다라고. 이것이 공시메탈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아라는 건 뭐죠? 뭐 나 이런 얘기도 되지만 그 이전에 아뜨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에 의해서도 공하고 아에 속하는 것에 의해서도 공하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뜨만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도 여기는 비어 있어.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뜨만 없어 이 얘기죠. 아뜨만에 의해서 비어 있다. 아뜨만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아뜨만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뜨만에 속하는 것도 없다. 아뜨만도 없고 아뜨만에 속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요러한 성취의 상태, 그런 경지. 요 경지를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뜨만과 아뜨만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풀려난다. 보통 중생들은 나요? 내 거요? 나에 속하는 거? 이래가지고 그것에 집착되고 붙잡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풀려났다. 이 얘기죠. 공심해탈. 도반이요. 그러면 무엇이 무상심해탈입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모든 상들을 자의하지 않음으로부터 무상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무상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무상심해탈을 앞에서 말했어요. 뭐 요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왔죠. 무상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요거 뭐예요? 무소유처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게 무소유처라는 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 개념이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무소유 심해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상하다는 마음의 삼매. 그러니까 니미따에 작의하지 않는 마음의 삼매.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마음의 삼매. 삼매라는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풀려났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크게 달리 볼 필요는 없어요. 심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마음이 풀려난 것. 무상심 삼매라는 삼매의 토대 위에서 마음이 풀려나 있는 상태가 무상심 해탈. 이렇게 되죠. 학부모는 이렇게 되면 더 설명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제 불고불락의 심해탈이라는 토대, 바닥 위에서 4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는 심해탈을 이제 제각각 지금 정의를 해준 거죠. 제각각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름이 다르니까 표현은 달라. 이게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물은 건데 방법에 따라서 저런 방법을 썼더니 이렇게 각각의 심해탈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적용했더니 이 4가지가 다 다른 거야. 그죠?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방법에 따라 이 법들이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도반이요. 무엇이 방법에 따라 이 법들이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른 방법입니까? 이제 다른 한 가지 방법이죠. 도반이요.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니미타에 대한 정의, 탐진치가 만드는 거, 이것도 여기서 나와요. 자, 봅시다. 도반이요. 탐도 한 개를 만들고, 진도 한 개를 만들고, 치도 한 개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번뇌 다한 비구에게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반이요. 무량 심해탈들이라고 하는 한 부동의 심해탈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또한 그 부동의 심해탈은 탐에 의해 공하고 진에 의해 공하고 치에 의해 공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무량 심해탈을 대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량하다는 게 뭐예요?
하루는 한량없이 가는 거잖아. 제한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탐진치라는 게 있다는 거야. 탐진치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무량시메탈이라 그래서 한계로부터 마음이 풀려난 해탈 상태인데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자체가 한계예요. 무량시메탈이라고 말을 하지만 탐진치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한계로 작용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제한을 만드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여기서 요 표현 잘 보자고요. 탐진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탐진치라는 게 작용을 하면 무량시메탈이라고 하는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한량없이 채운 이러한 시메탈에 대해서도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량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탐진치만큼의 제한이 있어. 이렇게 탐진치가 작용을 하면 제한이 발생한다. 무량하다라는 말이 깨진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난 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상태라고 정의하는 해탈, 부동의 시메탈이죠. 시메탈은 시메탈인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요 개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부동의 시메탈이 무량 시메탈 가운데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것은 한계를 만드는 거로의 탐진치가 어떻다고요? 탐에 의해 공하고 진에 의해 공하고 치에 의해 공하다. 무량시메탈이라고 해도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만드는 건데 탐진치가 작용했다라고 하면 제한되는 건데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대. 탐진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작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 탐진치가 작용하면 무량시메탈이라는 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의 시메탈 여기는 탐진치가 없대. 없다라는 말은 뭐냐? 탐진치가 작용할 수 없어. 무량시메탈이라고 하는 자비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해탈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해탈했다라는 요 상태를 깨뜨리고 제한할 수 있는 탐진치가 없으면 그 없는 상태가 부동의 시메탈이다. 요 개념이죠. 지금 설명드린 게 이어서 반복될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자, 두 번째. 도반이요. 탐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무소유처 하면서 무소유 시메탈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있는 바가 없는 게 무소유처죠.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것이 없어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탐도 있는 것이다. 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유 시메탈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지수학적 공식이라고 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나와 세상 이런 부분을 놔놓고 그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언가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묶이지 않는 그런 무소유 시메탈을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면 말이 그렇잖아.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해탈을 말하고 있는데 탐진치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니까 탐이 있다는 거죠. 진이 있다는 거고 치가 있다는 거거든. 탐도 진도 치도 어쨌든 있는 거다 이거요. 있는 것이 있으면 무소유라는 말을 쓸 수 없죠. 무소유 시메탈이 어떻게 깨지는 거지 뭐. 결국 탐진치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무소유 시메탈도 깨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똑같이 이어가지고 무소유 시메탈들이라고 하는 한 부동의 시메탈이 으뜸이다. 부동의 시메탈은 탐에 의해 공하고 진에 의해 공하고 치에 의해 공하다. 그러니까 무량 시메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의 시메탈이 으뜸이요. 왜냐? 무소유 시메탈을 깨뜨리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부동의 시메탈에는 공해.
근데 여기서 공이라는 말이 우리 뭐 용수 스님이 말하는 연기 즉공 이런 개념 아니죠? 니까야 부처님이 사용하는 공이라는 것은 없다, 없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탐진치가 연기한다 이 개념 아니고 탐진치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제 무소유 시메탈에 대해서도 탐진치 없음의 상태로의 부동의 시메탈, 이게 무소유 시메탈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앞에 거랑 보면은 무량 시메탈에도 탐진치가 작용하면 문제가 있는데 탐진치가 없는 것으로의 부동의 시메탈이 으뜸이고, 무소유 시메탈에서도 탐진치가 작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없음으로의 부동의 시메탈이 으뜸이고, 이렇게 설명된 거죠. 도반이요, 탐도상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듭니다. 이거 우리가 좀 수도 없이 인용하는 표현이죠.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들은 번뇌다한 비구에게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반이여, 무상시메탈들이라고 하는 한 부동의 시메탈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또한 그 부동의 시메탈은 탐에 의해 공하고 진에 의해 공하고 시에 의해 공합니다. 무상 시메탈, 그러니까 아니미타 시메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아니비술신으로 색성향 비춰법을 강갑하는 이 가운데에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다. 니미타에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게 무상 시메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탐진치가 작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탐진치가 작용한다라는 것은 무상 시메탈이 깨졌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무량 시메탈도 그랬고 무소유 시메탈도 그랬듯이 무상 시메탈도 탐진치를 일단은 묶어놓고 작용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의 시메탈이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작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량 시메탈도 깨지고 무소유 시메탈도 깨지고 무상 시메탈도 다 깨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가 공한 상태로의 부동의 시메탈이 그 모든 시메탈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설명되죠? 그리고는 도반이요, 이것이 방법에 따라 이 법들이 의미를 갖고 표현만 되는, 비록 여기서 표현은 네 가지, 여기서 네 가지가 아니지, 공시메탈은 빼고, 그지? 그죠? 경전이 그랬지. 공시메탈은 빼고 요렇게 세 개만을 묶어서 일단 어쨌든 이름이 다르니까 표현은 달라. 그런데 앞에서 각각을 정의하는 거로 보면 저런 방법에서 의미도 달랐는데 이렇게 어쨌든 탐진치가 작용 안 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무량, 무소유, 무상 시메탈이 있는 거고, 탐진치가 작용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탐진치의 작용 상태냐 작용하지 않는 상태냐, 이것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메탈이요. 그런데 바로 그 탐진치가 지배당할 것이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탐진치 있을 때 어떤 얘기잖아요. 아예 탐진치 자체를 싹 부셔버려가지고 탐진치가 없는 상태, 경전이 말하는 탐도공하고 진도공하고 치도공한 탐진치 없음의 상태로서의 부동의 시메탈이 완성되면 이거는 무량의, 아까 제가 그 박법부님 여쭤봤잖아요. 아라한은 어느 만큼이나 무상, 아까 그 아니미따였었지, 무상 시메탈이 유지될까? 이럴 때 정답을 말씀하셨죠. 느리지 뭐. 왜? 아라한이 누구냐 하면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완성해서 부동의 시메탈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은 어때요? 부동의 시메탈을 성취한 아라한은 늘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가득한 한량 없는 마음의 해탈 상태가 실현되어 있는 거야. 늘 무소유한 나라는 것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 무언가 있는 것에 대한 삶의 문제점, 그것에 대한 탐진치의 작용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야. 그리고 니미타라고 하는 탐진치에 의한 왜곡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로 삶이 지속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비록 표현은 달리하지만 이름은 달리 부르지만 보니까 탐진치의 작용하에 탐진치의 작용을 조건으로 깨질 수 있는 마음의 해탈 상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의미가 같아. 어쨌든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만들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봐야죠. 공시메탈은 왜 빼놨지? 자, 5가지가 있었잖아, 시메탈이. 불고불락의 시메탈은 나머지 4개가 다 제4선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4선 못 가고는 못 가는 거잖아, 당연히. 그러면 이 4가지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는 4가지 각각을 정의해 줬잖아. 근데 같은 의미다라는 측면에서는 공시메탈은 뺐거든. 왜 공시메탈은 뺐을까요? 공시메탈이 갖는 의미가 뭐죠? 이게 아뜨만 없음, 아뜨만에 속하는 것 없음 이거잖아요. 그 이야기 달리 말하면 뭐죠? 아뜨만 없음의 상태를 완성했다라는 거, 이거 번뇌를 부쉈다는 얘기거든. 번뇌를 부쉈다라는 건 뭐예요? 그로 인해서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라함 됐다는 얘기거든. 그죠? 공시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작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탐진치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는 그 방법에 의해서 마음이 풀려난 것이 공시메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메탈은 직접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접 부동의 시메탈로 가는 거라고. 그죠? 직접 부동의 시메탈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 무량, 무소유, 무상 시메탈이라는 이 3가지가 이름은 달라도 의미가 같은 경우인 탐진치 없음에 의한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공시메탈이거든. 그러니까 공시메탈은 완성의 상태로 보면 불고불락의 시메탈, 공시메탈이 부동의 시메탈, 그리고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아라한의 삶은 무량 시메탈의 상태고 무소유, 무상 시메탈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 공시메탈에서 부동의 시메탈이 완성된 아라한은, 그죠? 아라한은 늘 무량하고 늘 무소유고 늘 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 4가지 전부를 설명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요 라고 말할 때는 공시메탈도 이미 토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3가지만이, 만약에 이거를 공시메탈도 의미가 같은 거다라고 하면 부동의 시메탈하고 부동의 시메탈 아닌 탐진치 있음의 상태하고 같은 게 돼버리죠. 곤란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3가지로 구분, 3가지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야 되죠. 이 사실 번역본 중에 하나 보면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앞에서는 공시메탈을 포함한 4가지 시메탈이 나왔잖아요. 뒤에는 공시메탈 뺀 3가지 시메탈만 나왔잖아. 아, 요거 누락됐어. 앞에가 4개 있으니까 뒤에도 4개가 있어야 맞잖아. 이거 공시메탈 누락됐어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여기에 공시메탈을 되살려서 채워놓은 번역도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말 안 할래. 미안해서 말 안 할 건데 이따 말해줄게. 근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개념 봐야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하고 마칠게요. 이게 불고불락의 시메탈은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수행 과정에서 이제 제4선이라고 하는 확고한 토대가 쓴 거고요. 그 위에서 공시메탈이라고 하는 부동의 시메탈 요 상태 하고 무량, 무소유, 무상이라고 하는 요 3가지 시메탈을 어떻게 차이로 봐야 할까? 우선 이렇게 한번 보죠. 무량이라는 거 무엇에 대해서 무량하죠? 일단은 뭐 이제 경에서도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래야지만 결국은 세상 나 아닌 세상에 대해서 자비희사라는 이 마음을 무량하게 세워가는 거죠. 무량이라는 거 요거 따지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풀어져라. 세상과의 어떤 상황에서 자비희사를 내 안에 채움으로써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훈련한다. 이런 개념이죠. 무소유라는 것은 어때요? 이것도 지수화풍 공식 이 개념으로 보면 이미 지수화풍 이래서 세상이 설명되는 거죠. 이것도 세상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세상,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버린다고. 집착한다고. 거기에서 풀려난 거죠. 무상은 어때요? 무상시메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색성형 미적 법에 대해서 그죠? 법에 대해서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세상의 문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3가지는 모두 세상과 관련한 문제라고. 세상과 관련한 어떤 조건들, 요인들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거기에서 내 마음이 풀려간 거예요.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공시메탈이라는 건 어때요? 공이라는 게 지금 뭐죠? 요거 탐진치 없음이죠. 물론 이제 지금 이 경에서는 부동의 시메탈 이러면서 탐진치가 공하다라고 해서 공시메탈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말을 해주지. 앞에 공시메탈이 뭐냐 하면 나도 공하고 나에 속한 것도 공하다라고 해서 아뜨만 없음의 상태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시메탈이 말하는 나도 공하고 나에 속한 것도 공하다. 아뜨만 없다. 아뜨만에 속한 거 없다. 이 얘기는 아뜨만에 속한 거는 무슨 세상이라고 보아야겠죠. 그러나 아뜨만 없다라는 이거는 뭐예요? 아뜨만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딱가 안에서 일어나는 딱가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잖아. 자기화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뜨만이요. 이렇게 자기를 정의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아뜨만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딱가 안에서 자기화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그 자기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번뇌를 부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제 공에 대한 작은경을 말하고 있지만, 공에 대한 작은경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요거는 지금 안 드렸어요. 예전에 드린 건 있을 텐데, 그의 마음은 무상심삼매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이 무상심삼매도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이다. 라고. 어떤 것이든 유의적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용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소유의 본내죠. 유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루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할 때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이렇게 해서 공이라는 말의 끝을 번뇌, 세 가지 번뇌,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 번뇌가 공하다라는 것으로 이 공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요. 번뇌가 없다라는 것이 뭘 말하죠? 번뇌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그랬지.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번뇌가 뭐냐 하면 치가 무명과 번뇌를 더한 거죠. 그 위에 탐과진이 나오죠. 그래서 번뇌로부터 해탈했다라는 것은 탐진치로부터 해탈했다 이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의하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심해탈이라는 것은 어느 영역이에요? 딱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공심해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무량, 무소유, 무상이라는 세 가지 심해탈이 세상이 내 마음을 붙잡는 데서부터 풀려난 거라면 공심해탈은 나의 안에서 나를 붙잡는 것. 번뇌죠? 탐진치죠. 요것으로부터 풀려난 것을 공심해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 개념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럴 때에 요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우리가 삶을 구분하는 최근에 자주 말하는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보자 또는 수행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보자 라고 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마음이라는 게 있죠. 이 마음이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죠. 그죠? 요거 번뇌 탐진치라고 하는 요게 뭐죠?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딱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과 관련한 것은 이렇게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에 속하는 거죠. 요런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심해탈과 관련한 확정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심해탈에는 이렇게 제4선이라는 토대가 되는 불고불락의 심해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위에서 완성된 두동의 심해탈로 아라한이 완성되는 공심해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토대가 있어요. 그 위에 무량, 무소유, 무상심해탈이라는 요런 심해탈. 그래서 총 5가지 심해탈이 지금 언급된 거예요, 경에서. 이 중에 불고불락의 심해탈은 그야말로 그냥 수행 과정의 토대예요. 그러니까 제4선을 수행에서는 제4선을 보통 뭐 신통의 토대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한 분기점으로 보는 게 제4선이죠. 그 위에서 보면 완성된 입장에서 보면 공심해탈의 토대 위에 3개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량, 무소유, 무상이라는 이 3가지가 각각의 개념이라지만 뭐 어느 길로 가든 아니면 그냥 공심해탈로 바로 부동의 심해탈로 가든
이래 가는데 그 중에 보면 세상이 붙잡는 데서 내 마음이 풀려나는 요런 세 가지 시메탈은 표현하자면 생겨난 찌따의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그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완성을 말하는 공시메탈, 부동의 시메탈, 이거는 안에서 나의 문제, 내 안에서 나를 붙잡는 문제들로부터 마음이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로부터 풀려나는 거.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메커니즘을 내가 안 그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래서 이 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이 심은 생겨나는 과정에서 탐이 몸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요게 심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뭘 만들죠? 난디를 만들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가 생기죠. 그래서 탐과 난디가 함께하는 심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가래라고 부르죠. 그죠? 요거 가래거든. 해탈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요? 마음이 가래로, 그러니까 탐이라는 것은 생겨날 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함께한 거고, 거기에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서 가래가 돼버린. 그래서 사성제가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로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요런 마음의 난디와 함께한, 달리 말하면 난디로 인해서 오염된 마음 상태인 가래로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에서 난디를 부숨으로써 가래 아닌 상태로 되돌려오는, 요것이 기본적으로 해탈의 의미죠. 가래를 부수고 난디 없는 상태로 오는 것. 이게 해탈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과정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있으면 사실은 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난디를 부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삼매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죠. 삼매의 힘에 의해서 난디를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심이 해탈했다. 그런데 이러한 해탈 상태는 어때요? 항상 하는, 아까 말한 아라한의 항상 하는 해탈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붙잡힌 거를 풀려났다. 또는 생겨난 심의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서 풀려났다. 라고 말하는 무량심 해탈, 무소유심 해탈, 무상심 해탈, 요거는 따지면 난디를 부수는, 삼매의 힘에 의해서 난디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가래를 부수고 삼매에 들어있는 일시적인 해탈을 이룬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심 해탈이라는 건 뭐죠? 바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과정이 제어되어 가지고 탐이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 가래를 구성하는 난디하고 탐이 모두 부서지는 거죠. 탐이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뭐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삼매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삼매에서 나와도 탐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요. 부동의 심이다. 그 상태가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된다. 탐을 부수는 거 사마타, 번뇌를 부수는 거 미파사나. 삶의 과정에서 문제 해소하는 거 사념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통합이 된 거죠. 심해탈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인 이해를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봤어요.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이렇게 5가지의 심해탈 이름을 알려주면서
의미로도 같고, 그러니까 표현은 같은데 뜻은 같을까 다를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의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붙잡히는 것에서 풀려났을까? 내 안에서의 요인으로부터 풀려났을까? 이 측면.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로부터 풀려난 걸까? 생겨난 찢다의 삶의 과정의 문제에서 풀려난 걸까? 이게 그래서 삼매가 유지되는 동안만 성취되어 있는 시메탈일까? 삼매에서 나와도 유지되는 시메탈일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거죠. 대표적인 표현은 탐진치가 작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경설하고 있죠. 자, 시메탈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로 해서 3달 가까이 우리가 5가지 장애를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5가지 장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앞에 1시간을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네. 어서 가서 저 식사들 하시고요. 저기 저녁 수업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식사하고 오셔요.